됐어. 7번. 나는 내가 그거 하고 싶어. 너무. 아하. 잠시만요. 자,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 배웠죠? 그렇죠? 자, 함수의 최대 최소와 어디였어? 그 활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뭐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최대 최소 정리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 예를 들어서 안 나오네. 네. 열려라. 자, 봐봐요. 좌표평면이 있어요. 자, 최대값 있어요? 최대값 있어요? 이상하네. 최대값은? 없죠? 최소는요? 없죠? 네. 한 가지 더. 이건 수능 문제예요.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수능에서 이러한 그림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최소가 있어요? 최소가 있나요? 네, 없죠. 없어요.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항상. 네,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가 없다가 정답이었어요. 그 기니디 문제 아시죠? 수능 한번 풀어보세요. 수능 14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 유도하도록 썼다. 그걸 한 번 더 유념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했고요. 자, 이번에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인데요.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볼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를 2차 함수라고 두고 y는 gx라는 함수를 1차 함수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fs랑 gx랑 같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랑 고1 때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fs를 2차 함수라고 gx를 1차 함수를 했을 때 fs랑 gx랑 같다라고 하면 그것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동치관계였죠? fx와 gx 각각 함수의 만나는 점의 x좌표였죠. 이걸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2차 함수가 있고 f, g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떤 거?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이고 이거는 이렇게 했었죠. 복습시켜주는 거예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의 두 개가 동치관계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 됐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서술하고 있죠. 방정식 fs는 gx. 이거 방정식인 거 아시겠죠? fs랑 gx 같은 거. 왜 방정식이죠? 해를 찾고자 하면 다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fx 빼기 gx는 0는 0꼴. 다항식에 는 0 붙었잖아요. s값 찾겠다는 거지. 그렇죠? 방정식. 이게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 아,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예제 1번을 보시면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죠. 방정식 2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a가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찾아라 했을 때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먼저 일단 이 방정식에서 2x세제곱 빼기 9x제곱 플러스 12x는 a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거를 는 y라고 두시고 우변에 있는 거를 는 y라고 두면은 어떻게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거는 3차 함수가 되고요. 이거는 직선 y는 a라고 했지만 또 상수함수죠. 그럼 그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같다는 거죠. 뭐가요? 실근의 개수가요. 되셨죠? 아, 그래서 let 새로운 함수를 설정하자. fx를 2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저거의 개형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은 개형을 파악할 건데 미분을 해가지고 인수 두 개를 찾고, 아, 도함수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증가감수 증가하겠구나를 또 파악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구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있죠? 저도 이렇게 풀었죠? 그래서 는 y 둬서 fx 두고 a 두고 미분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서 개형은 극소값이랑 극대값을 적어줘야죠. 계산해서 적어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fx라는 함수랑 gx라는 상수함수가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돼요? 아까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를 요구했어요? 3개 요구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라 했죠. 그럼 교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세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세 점에서 만나도록 유도를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으면 3개죠. 이건 확인이 됐죠? 그럼 언제까지 3개냐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시 언제까지 3개냐는 거야? 언제까지 3개일까요? 만약에 여기 극대값에 걸치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가 되죠. 네, 2. 네, 2. 그렇죠? 2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 극소값에 걸치게 되면은 2개가 되죠. 그것도 안 되죠. 그렇다는 말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즉 A라는 녀석은 4보다든 커야 돼. 같다라는 거 안 됐죠? 같으면 어떻게 돼요? 2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리미트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내 주식 계좌에도 하한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4% 마이너스 4%를 찍었어요. 하한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이러다 마이너스 10% 찍는 거 아니야? 역시 투자는 여러분들 은행에 하세요. 금리가 최고일 때. 네, 그렇죠. 아, 그냥 네가 돈이 엄청 많으면 잊어보고 빨리 나와. 에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적은 자는 더 적게 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래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고배부에 따라서 3차 방정식에 뭘 판별을 했었다고? 근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부록으로 실어놨습니다.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한 번에 파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봤더니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또 반대인 경우도 어떨까요? 반대인 경우 거꾸로 n. 이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죠. 극대랑 극소가 어때요?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곱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음수가 된다 라는 거. 두 번째는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거는 한 근이 중근이거나 또 다른 실근을 갖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반드시 어디에 접할 수밖에 없어요? S쪽에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값과 극소값을 곱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허근을 가지면요. S축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죠? 다 양수이거나 다 음수이거나 다 음수이거나 다 양수이거나 그 두 가지 경우이겠죠. 그래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양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편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만약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뭐 개형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뿐입니다. 삼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된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도록 한 A값의 범위를 구하고자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랑 비슷하죠. 자, 이 예제를 교과서는 어떻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죠. 교점의 개수로 풀었죠. 이거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내려. 어떻게 풀 거냐면 봐봐요. fx라고 뒀는데 3차 함수를 어디까지 뒀어요? 마이너스 a까지 포함했죠. 그렇죠? 그럼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어차피 a는 사라져요. 하지만 뭐가 달라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 f'x가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값을 가질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을 fx에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미지수가 튀어나오죠. 어떻게? 4-a에서 극대고 마이너스 4-a에서 극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지? 극대랑 극소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근데 전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제시한 방법을 하시고 그것도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문제를 틀리시면 돼요. 간단하시죠?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 네, 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로 범위를 정해보죠. 자, 다시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예요. 그 범위 내에서 그 구간에서 부등식이 0보다 반드시 크다라는 것을 자명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보자 그 얘기예요. 이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명해. 그걸 어떻게 보이고 싶냐? 수학적으로. 그러면 교과서에서 펼치는 논리를 잘 보세요. 자,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죠. 이 명제죠. 자, 이게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냐면 뭐랑 동치 관계냐면 0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함수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네. 이해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랑 또 동치 관계냐면 0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함수가 있는데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fx 중에 가장 작은 거 제일 쩌리가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이면 나머지 값들은 어차피 다 0보다 클 테니까 제일 최소를 찾으면 되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보이면 되겠군요. 그래서 0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양수임을 보이면 되니까 분호식의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봐봐요. 자,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이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했더니 6x와 x-1로 인수분해가 됐죠. 그러면 그 값이 어디서 가져요? 0 또는 1이죠. 그러면 0보다 큰 모든 실수 내에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낸다면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0보다 큰 거에서 살펴보면은요. 1에서 뭘 가져요? 극소를 가지죠. 네, 증가 감소 증가니까. 그렇죠? 이거 굳이 뭐 안 그래도 상상이 되시죠? 네. 증가 x는 0에서 감소하고 1에서 다시 증가하는 거. 그게 증가표에 나타나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x는 1에서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1을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저 fx의 함수값이 제일 작은 게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양수네. 그럼 증명이 완료된 거죠. 최소값이 1이니까 fx는 0보다 크다라고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자명하거나 즉 이 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증명이 완료됐다.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죠? 0보다 큰 모든 실수 내에서 반드시 양수죠. 그래서 이 증명은 뭐냐면 모든 걸 다 0보다 크다는 거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개만 찾자는 거야. 뭐? 제일 작은 거 하나만 찾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논리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떤 구간에서 이제 두 개 함수를 가져왔어요. 뭐 두 개 함수라고 치죠. y는 fs, y는 gs라 생각하셔도 되고 두 개의 당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근데 fs가 gs보다 크대요. 즉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fs 빼기 gx를 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주어진 구간에서 fs 빼기 gx의 최소값이 양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마찬가지로 이거 미분해가지고 최소인 지점 찾아서 양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양수가 아니면 선생님 아니 그러면 뭐 틀린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의 활용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여기 플러스를 보세요. 플러스가 뭐냐면요. 반대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다는 걸로 보이려고 하면 그 구간에서 fx의 뭐가 최대값이 음수임을 보이면 돼요? 아니 뭐가 최대값이 음수임을 보이면 되냐는 거지. 이미 다 말해버렸어. 최대값이 뭐임을 보이면 돼? 음수인 걸 보이면은 반드시 fx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네. 왜? 제일 큰 게 음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대빵이 양수도 아니고 음의 값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fs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fs가 gs보다 작다는 걸 보이는 거는 그 구간에서 fs 빼기 gs의 최대값이 음수임을 보이면 된다는 거죠. 됐죠? 끝! 자, 숙제. 아, 숙제라네. 지금 하자. 숙제 아니야. 지금 해. 지금 하세요. 자, 9페이지 문제 2번. 이건 했던 거야. 미안해. 10페이지. 10페이지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선생님, 문제 3번에 여백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풀어보면 알아요. 여백이 굉장히 적게 필요해요. 별거 없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